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네요. 오늘은 장전 이슈로 제목을 파월 0.5% 인상, 세계화는 축소 중이라는 발언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제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은 1.2배속으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가 하락했죠. 파월 의장과 브라드 연준 위원 총재의 발언 때문인데 나스닥 2% 하락, 다우산은 1.1% 하락하였고요. 어제 이제 주목할 게 이제 상해와 항생 그리고 이제 심천 등의 이제 중국 증시가 2%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로 코로나를 계속 강행하겠다라는 발언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인 자금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유럽 증시도 혼조 이렇게 했고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100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요한 게 이제 중국 위안화가 큰 폭을 하락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위안화 약세가 늘어났죠. 그래서 오늘은 이를 중점적으로 볼 텐데 우선 나스닥 지수가 2% 하락해 보였는데 그동안 잘 버텼다가 뚫고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한테 공포를 조금 이제 슬슬 주기 시작했고 이제 탐욕인 공포 지수도 조금 하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이제 전체 미국 증시는 테슬라가 실적으로 이제 어제 장 초반에는 10% 가까운 하락 상승을 보였다가 3%대로 마감하였고요. 이제 에어라인 항공,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등의 항공주들이 조금 이제 버티는 정도 그래서 상승하였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로 코로나 정책, 마스크 해제 정책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는 이제 큰 폭의 대부분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뉴스를 보겠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마리우폴 점령을 선언했어요. 어제 장마감 이후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아조프 스틸 공장 안에 있는 저항군들에게 푸틴은 최후 저항지 봉쇄를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점령했다고 보이고요. 이제 파월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IMF 이제 포럼에서 5월에 0.5% 금리 인상이 유효하다. 그리고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 하면서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이번 주 축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이제 전면전 가능성과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 이것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0.5% 인상과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양적 긴축인지 혹은 금리 인상 폭을 더 증가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5, 6월 연속 0.5% 인상을 시사했고요. 공급망 개선 기대 안 한다고 언급을 했죠. 그 22 부총재 역시 7월에 정책금리 인상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의 복귀라고 발언을 했죠. 그래서 나스닥은 2% 하락하였고요. 항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어제 부동산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리고 빅테크 감원 열풍에 이제 시진핑표 공동 부유가 모두 멈췄다. 시진핑은 이제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3년임을 향해 경제를 죽여도 되나? 하늘 싶을 정도로 지금 약간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분석의 기사고요. 역시나 엔화 가치가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저가를 찍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약간의 이제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죠. 독일이 연간 인플레가 이제 7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에너지 가격이 84%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디스가 한국의 고령화로 재정적자 장기화를 언급했지만 일단 신용등급은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긴축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비율이 160%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빚과 이자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식품업체인 네슬레가 5% 가격 인상을 해서 매출을 증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두 가지 이슈의 축이라고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동부의 전면전 가능성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 그 중에 하나가 나타났고요. 이제 추가적인 발언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적절하다라고 언급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3월 지표가 그 인플레 고점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공급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2년 전과 전혀 이제 다르신 분이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현재 세계화가 크게 후퇴 중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칫하면은 세계화가 아예 후퇴를 넘어서 역전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사실상 냉전에로 복귀한다는 걸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항구 마리우폴을 사실상 점령하였다고 선언했고, 여기서 점령을 하면 여기서 멈추기보다는 추가적인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시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제로 코로나 포기할 수 없다, 3년이 포기할 수 없다라고 발언하지 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그것을 내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서 심청과 상해 증시가 급락이 일어났고요. 오늘 미국 증시도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나스닥이 2%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미국 금리 선물 시장이 7월에 0.5%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도 0.5% 인상할 것이 예상되는데, 그러면은 5월, 6월, 7월 3연 연속 0.5% 인상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파월 회장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적절하다는 발언과 일치하는 것이죠. 다만 10년물, 30년물 채권금리는 아직 3%대 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하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은 여전한데 상방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면전을 기본으로 경계하고 있는데, 이제 5월 연준의 금리 인상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카운트다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여전히 인플레 테마주들의 강력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테마 종목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이 다가올수록 테마주 고점 지구는 매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우선주들이랑 다른 그동안 부각되지 않은 종목들이 계속 부각되고 사례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질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외의 불확실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서 여전하다. 금리 인상 가속화, 5, 6, 7월 연속 0.5% 인상도 포함되고요. 양적 긴축 여부 등,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 정도 역시 보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 시기는 경제가 좋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시장은 조울주 환자 같다. 그래서 예측보다는 대응이고 긍정론을 가져라. 장기 투자자는 밸런스를 조정하고 트레이더는 안정을 추구해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리오프닝을 포함한 반도체, PCB는 대덕전자가 어제 신규 시설 투자를 검토했고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 2차전지, 로봇, 자율주행 모두 테슬라와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천연가스는 전쟁 이슈가 언제든지 다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원자력, 건설, 건자재 등의 이런 정책주들도 정책 이슈에 따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폭으로 보면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아닌가라는 분석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2% 이상 하락하면서 다시 전저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타 뉴스로 이제 어제 폐배터리 관련 주들이 올랐는데, 산업부에서 이에 대해서 사실 부분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급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 혹은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군에서 SLBM 연속 발사도 성공했다고 이제 발표를 해서 이제 안보에 이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장관은 어제 경상남도를 방문해서 창원의 원전 산업 메카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창원에 원자로를 짓는 건지 아니면 원전 산업 관련 산업을 짓겠다는 건지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원전 세일즈를 많이 하겠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공식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안 한다고 밝혔고요. 카카오에서는 미확정으로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해서 사실상 재건축을 허용하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고요. 이제 중국인들의 이제 한국 부동산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새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상섬중공업에서 드릴십 회사를 PEF 큐리어스에 매각해서 1조를 확보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려야겠고요. 조선이 LNG 선을 중심으로 호황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청 수용료들이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조선업종은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임금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숙련군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아직은 시기가 멀었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이제 영국에서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 달릴 때 운전자들의 TV 시청을 허용한다는 소식입니다. 고속도로는 한 방향으로 쭉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점차적으로 보험에 이어서 이제 규제도 자율주행에 맞춰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하이 봉쇄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난이 일어나고 있고 캐스퍼가 생산을 셧다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앞으로의 생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덕전자가 어제 PCB 관련 신규 시설 투자했고요. SK 하이닉스가 1분기 깜짝 실적을 이제 다음 주 발표하는데 깜짝 실적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계약 파기가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영업 정지와 더불어서 건설 부분에 대해서 교통 정리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입니다. 일본은행은 지정가 국채 무제한 매입을 26일까지 계속 지정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멕스 버라이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 미국의 3월 경기 선행 뉴스, 4월 제조 PMI 등등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텔레콤이 거래 정지 예정이고요.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등이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일정입니다. 코카콜라와 월풀, 비자, 펩시코, GM,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등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요즘 좋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주로서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국고채 5년물 입찰 예정이고 20년물 역시 입찰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CJ, CGV 등의 극장 취식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극장주들에 보셔야겠고요. 현대자체, 현대차, 기아 등의 실적 발표 예정이고 현진 소재가 상장 폐지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좋은 소식보다는 험난한 장세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도 이제 현금 가지시고 잘 조심하시는 분들은 나름 편하시게 이제 좋은 종목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